주식으로 200억을 벌고 실전 투자 대회 1위를 4번 했으며 총 12회 수상을 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더가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데 큰 역할을 해준 소중한 기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그가 말하는 캔들의 비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지난 거래량의 비밀 영상을 상당히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2탄인 캔들의 비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3탄으로서 이평선의 비밀까지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익하시다면 댓글에 3탄도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이제 보컬 김영준 님이고요. 실전 투자 대회 1위를 4번 했고 키움증권 수익률이 429%, 미래에셋 수익률이 295%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가 말하는 캔들의 비밀과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준 기법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말하는 캔들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자는 캔들의 중요성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캔들 하나만 두고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각각의 캔들들이 모이게 되면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분봉 차트를 활용해서 매매 시점을 잡거나 추세 반전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라면 대부분 캔들에 대해서 아실 건데요. 그래서 캔들을 모르는 극소수를 생각하면서 책에서 이제 기초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캔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분들은 제가 과거에 찍어놓은 확률 90% 만드는 캔들의 비밀 그냥 다 풀게요 10번 보세요 라는 제목과 평생 써먹는 캔들 보는 법이라는 썸네일로 제작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전 트레이더는 캔들을 어떻게 볼까요? 가장 먼저 핵심 포인트는 캔들에서 먼저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이 시가와 종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캔들을 설명드린다면 이게 일봉이라고 쳐봅시다. 일봉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인 분봉의 모습이라고 쳐보겠고요. 개장 후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살짝 눌려서 이렇게 저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재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고가를 한번 찍고 재차 매도세에 조금 압박으로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했다가 종가가 이렇게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양봉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마감한 캔들을 양봉이라고 하고요. 음봉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종가보다 낮게 마감한 캔들을 음봉이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저자는 여기서 이제 시가, 즉 시가는 장 시작 가격, 종가는 장 마감 가격입니다. 이 장 시작 가격과 장 마감 가격은 일반 개인들이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세력이 자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가는 의미상으로는 장 시작 가격이겠지만 이게 내포하는 의미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모든 변동 상황을 포함한 가격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안 좋았다든지 종목에 악재가 있다든지 종목에 호재가 있다든지 그게 전일 장 마감한 이후에 그 사이에 나온 얘기들이라면은 그게 이제 시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지점이 바로 시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시효과가 높게 또는 낮게 시작한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냥 손실이 납니다. 높든 낮든 왜 그렇게 출발하는지 이유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시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해서 6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캔들에 대한 관점을 똑같이 보지 말고 다르게 좀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장대 양봉이나 이렇게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매수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비석형,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매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서는 아주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대 양봉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자 또한 양봉에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왔다가 고점에 물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사람 심리가 양봉에서 매수한 경우에서는 음봉에서 매수했을 때보다 손절을 하는 것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올랐으니까 다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장대 양봉이 고점인 경우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음봉 도지나 또는 유성형 캔들이 이제 출현을 하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봉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승 중에서 잠깐 숨을 돌리는 눌림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후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대 음봉을 보시면은 이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전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은 매도라는 교과서적인 얘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가고 추가 급등이 나왔죠. 자, 다음으로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다가 이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을 나오다가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죠. 자, 또 알로이스의 또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다 이렇게 쭉 추세가 좀 상승이 나오고 이때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주가가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같은 영망치형 캔들인데 어떨 때는 상승이 나오고 어떨 때는 또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것인가?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캔들을 이 자체로만 보지 말고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상승형 캔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중간에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후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일약품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돌아서고 음봉이 나오자 이렇게 이후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경우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저자가 책에서 최초로 공개한 13가지 실전 매매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입니다. 저자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기법을 터득했습니다.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데 큰 역할을 해준 아주 소중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양봉에서 막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실패를 수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매매를 복귀하고 연구하면서 핵심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기법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 전에 앞서서 신고가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됩니다. 신고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매물대를, 즉 저항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장기 관점에서 신고가로 접근할 경우에서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 어느 순간에 고점에서 밀려서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추가 하락 리스크가 크고 하락이 시작된 고점은 새로운 저항의 영역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해서 신고가를 갖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고점에서 밀려서 지지선을 이렇게 깨고 이러한 저항을 돌파하면 또 지지가 되죠. 이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추가 하락 리스크가 크고 하락이 시작된 이 고점은 새로운 저항의 영역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가 종목 어떻게 찾는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어떤 증권사든 다 적용이 되는데요. 키움 기준으로 코드번호 0161로 신고가 신저가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0161을 치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있고요. 여기서 코스피를 누르면은 코스피 종목에 대한 신고가, 그 다음에 코스닥을 누르면은 코스닥에 대한 신고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신고가와 또는 신저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전체로 전 봐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5일, 10일, 20일, 60일, 250일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래일수로
일주일로 따지면은 5일은 5거래일로서 일주일을 뜻하고요. 10일은 2주를 뜻하고요. 20일은 한 달을 뜻합니다. 60일은 3달을 뜻하고요. 250일은 대략 1년을 뜻합니다. 즉, 긴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가가 나올수록 신고가에 대한 의미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고가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간을 입력하면서 신고가를 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가 종목은 저렇게 HTS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가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알로이스도 이 기간대 보시면은 그 이전 차트와 포함하면은 1년 이내에 이때 신고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가져온 예시고요. 자, 저자는 신고가가 출현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눈이 이 종목을 지켜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신고가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항선이 없다는 점은, 이 위쪽으로 저항선이 없다는 점은 상승 여력이 있다고도 보지만 어디까지 상승할지 목표를 정하기도 애매합니다. 또한 올라가다 떨어졌을 때 어디를 또 지지로 잡아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는 되게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추격 매수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신고가였음을 알 수 있지만 장중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다 할지라도 종가 상으로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전일 캔들 안으로 주가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뚫을 때 이제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에 움직임도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강한 기준은 저자의 이제 책에선 나오지 않지만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강하게 돌파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겨우 올라선 것이라면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은 여기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일단 자신이 매수한 다음에 올라야 마음이 편합니다.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잘못 들어온 것처럼 생각돼서 불안해하다가 손절매를 하는 바람에 도리어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수에 적합한 음봉은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기록한 후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록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음봉을 저자는 상승 음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도지형 캔들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는 캔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음봉에서는 다들 매수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서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특히나 망설여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상당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신고가 기록한 종목을 당장 사지 말고 관심 종목에 등록합니다. 무조건 매수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가로 가는 도중에 상승 도지나 또는 상승 음봉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정할 때는 저항선을 그려보고 기간 외국인 매매 현황도 체크하고 매도 포인트는 5일선을 이탈할 때 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상승 음봉이 고점인지 또는 상승을 예고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예시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저자가 책에서 설명한 사례이고요. 2020년 6월 달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이때 6월 3일 때 보시면은 상단에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음봉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그럼 과연 이 저항선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다들 대부분 매수를 망설일 겁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이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매수하면 될 거지만 급격하게 만약에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에서는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을 상승 음봉으로 볼 것인지 저항에 부딪힌 고점으로 볼 것인지는 이제 다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기관의 매매 현황을 보시면은 기관이 이때 6월 3일 때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저자는 한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증시를 쥐고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기관이 주도 세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관은 단기적으로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음봉이 발생한 요때 기관이 매수가 우위를 보였고요. 그 전에 보시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중간중간 매수를 해왔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역시 이 저항대를 뚫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수를 지속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6월 4일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고요.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이 저항선을 쉽게 돌파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당시에 이제 램시 마이스시 임상 우수성 재입증 소식의 강세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때 음봉에서 고점인지 상승 음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또 책에서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의 예시가 나옵니다. 자, 좀 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간에서 신고가가 완벽히 나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야지만 신고가가 완전하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 상승 음봉에 해당되는 사례였습니다. 만약 이걸 뚫으면 이제 1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신고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이미 저항선을 뚫으면서 신고가가 이미 경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항선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좀 전에 셀트리온 사례보다 셀트리온처럼 이제 상승 음봉이 이 저항선 밑에 나타난 것보다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고 음봉이 나온 게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저항선을 뚫은 캔들 이후에 상승 음봉이 저전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세들이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을 생산한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4월 13일에서도 상승 음봉대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그 뒤로도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매집한 경우에는 절대 저 단계에서 쉽게 털고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은 매도하고 나가야겠지만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팔아치우려면은 기관 입장에서도 주가를 레벨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도중에 만약에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면은 이때 이제 뉴스와 그 다음에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도중에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매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동향,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파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게 고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승 음봉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상승 음봉일 때 뉴스나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연속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왜 신고가에서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은 것인지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큰 돈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총이 완전 소외되거나 뭐 200억, 300억, 또 500억, 보통 1,500억 이하인 종목을 대부분 좀 안 건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쓰레기인 경우에서는 매수를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증권 업계 같은 경우에서는 돈이 오가다 보니까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특히나 상명하복 문화가 좀 있고요. 수직 문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큰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총도 실적도 전망도 최소 조건에 부합해야지만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이상한 종목 매수했다가 상사한테 털릴 수가 있겠죠. 이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기관이 산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큰 돈이, 즉 큰 손이 짧게든 길게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잡주에서 그냥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방에서 뉴스를 돌려가지고 운 좋게 개인들의 매수세로 신고가가 나온 종목과 기관들이 그래도 펀더멘탈을 판단해서 짧게라도 추가 상승이 더 있거나 또는 주가는 높지만 더 길게 추가 상승이 보인다고 판단했을 때 기관들은 매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종목을 택하겠습니까? 같은 신고가일 때.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그래서 저자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이 신고가 매매를 할 때 체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신고가에서 기관들이 짧게 매수할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길게 매수할 종목인지는 무엇이 이걸 가르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 분위기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부합하는 이 핫 트렌드인가? 이 트렌드적인 부분도 부합을 해야지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초입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다고 해서 비싸다고 볼 수 없겠죠.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러한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신고가가 올해 2월 때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쭉 미친 듯이 날아가게 되죠. 이렇게 핫 트렌드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일 경우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우리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신고가 매매에서도. 그래서 그 트렌드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영상으로 제가 이제 백만장자 서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소아과 의사가 1000만 원으로 55억을 번 방법에서 트렌드를 찾는 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보다 좀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던 이 랄프 웬저가 트렌드를 찾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자가 책에서도 말했지만 박스권이나 이러한 이제 저항대를 뚫을 때는 거래량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한 거래량이 실린 캔들을 표시해주는 시그널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예시 종목에서 그 시그널이 또 떠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때 또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이 시그널을 통해서 이게 강한 거래량과 강한 힘으로 돌파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운영하는 상한선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선 스쿨로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강한 힘을 보인 캔들과 검색식을 제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뭐 이 어플을 이용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그냥 저희 블로그와 같은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거래량 극강 구간도 표시를 해주는 수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거래량의 비밀에서 우리가 거래량 극감 포인트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캐치했는데요. 그걸 이제 제가 또 실전적으로 이 어플에서 무료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도전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11월 29일 날짜에 제가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이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때 시그널은 뜬 게 아니지만 재료가 좋다고 판단해서 눌림목이 나올 때 이때 보시면은 최고 거래량 대비 거래량 극감이 나왔죠. 이때 장마감 이후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 보시면은 음봉이지만 시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9%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29일 추천주로서 이렇게 제가 또 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매매 단가까지 말씀드리고 왜 추천했는지, 무슨 재료인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추천드린 건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지만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엑스페릭스로 또 수익을 났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외쪽으로 일정 매매로 해당되는 부국철강이라든지 이런 분은 또 743만 원까지 무료 추천주로 먹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올렸던 종목 중에 한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한싹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시그널까지 뜨고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요때. 이 날짜에 제가 종가 때 거래량 급감을 캐치하고 재료도 좋다고 판단해서 시가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당일에서 9%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한싹 뭐 수익 났다고 인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서 뭐 부국철강도 뭐 수익 났다, 뭐 KBG도 수익 났다는데 이건 일정 매매로 제가 또 무료 추천주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만 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항상 저는 종목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과 실전을 함께 배우는 것이 상한선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장전에 뉴스도 1분만 체크하시면은 그날의 급등이 가능한 뉴스들을 싹 다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분 체크하시면은 당일 날짜에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장전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다 캐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1분만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날의 매매 전략이 잡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한가 일정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주 일요일마다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료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실 요즘 추천주들의 성적이 매우 나쁘지 않거든요.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추천주의 성적을 보시면은 11월 같은 경우에서는 올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KBG라든지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매매로서 사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가 누구나 가능했다. 그래서 12월 1일 날짜에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관련된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내에서 STO 장내시장 거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눈앞에 있는데 이 일정과 관련돼서 미리 말씀드렸고 K옥션이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전날에 또 급등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일정을 정리하면 다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서는 총선에 대한 일정들이 질비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부국철강이 자리도 괜찮아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이걸 보고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어플을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
그냥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743만 원의 수익을 얻는 지식이라는 점, 같은 정보를 보고도 누구는 의심을 들고 누구는 이제 참고를 하고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플을 통해서 함께 발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유는 저 또한 이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뉴스도 정리하고요, 일정도 정리합니다.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데이터를 쌓는 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도 드리고 이것도 제가 또 복귀하면서 또 저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자산이 저에게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내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